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개혁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국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도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를 더욱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부동산을 비롯해 남북관계와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이 언급됐습니다. 잠시 후 첫 순서로 준비된 기자 언박싱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고의 표현을 하더라도 국민이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공정을 침해하여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다면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검사의 남의 상고를 기억한다. 대법관 13명 중 1명은 기피, 결과는 7대5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죠. 해당 토론의 발언을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은 팽팽했지만 경기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서 남영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셔서 이 판결의 정치적 의미와 앞으로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찾기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송환부를 놓고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단체가 타임스퀘어의 그 부당함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해 모금에 나섰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 4부에서는 최근 각종 이슈로 출렁이는 여론, 두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시였죠.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해명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행위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표는 토론회 주제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서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행위로 확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판결이고요. 예.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정신병원 입원 시도 여부를 묻는 상대방의 질문을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이렇게 해석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로 부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회가 사실 발언이 준비된 연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본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 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지적을 했고요. 재판부는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이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을 분석하기보다는 당시의 토론 상황과 전체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종합해보면 TV 토론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또 하지 그렇습니다. 않은 말을 허위 공표라고 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심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거였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도민들이 투표로 뽑는 사람인데 그
그것을 국민들이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한 명 대법관이 이제 기피 신청을 했고 과거에 이재명 김선수 지사의, 대법관이 변호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13명이었는데 12명 중 결과 7대 5다. 그렇습니다. 팽팽하게 맞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불과 2표 차로 기사회생했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5명, 그러니까 박상욱,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학 대법관은 이 뭐 소수 의견이겠죠.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 예.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박상욱 대법관이 이 자리에서 뭐 취지 그 요점을 설명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 후보의 질문은 즉흥적인 게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지사의 발언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지사 입장 발표 있었죠. 네. 먼저 이 대법원 판결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그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이런 취지의 장문의 글을 올렸고요. 4시 반에는 경기도청 입구에서 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좀 보니까 마치 이 대선 관련된 뭔가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지지자들이 좀 많이 와서 환호성을 보내고 이 지사한테 마스크 좀 벗어달라, 얼굴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덕담이나 박수 이런 걸 많이 보내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뒤집어 쓴 이 상태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 다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망은 없다. 라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지지율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지지자들이다. 제가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위로 올라갈 일은 없다. 이낙연 의원을 인품도 훌륭하고 개인적으로 존경한다.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자 당원이다. 이낙연 의원이 하는 일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 또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고 또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다시 2심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거를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게 보이고요. 네, 지사직은 그렇죠. 계속 유지하게 보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남영희 지역위원장이죠. 인천 네, 그렇습니다. 남영희 위원장과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와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 연설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를 찾아서 정말 48일 만에 가장 늦은 그 개원 연설을 했는데요. 오늘 이 코로나19 극복 대책부터 공수처 가동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국회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적한 국가적 난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제도화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법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당부를 했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30여 분에 걸친 연설에서 국회란 단어를 57번, 그리고 경제가 28번, 뉴딜이 13번, 선도란 단어가 13번, 코로나 단어가 11번, 극복이란 단어가 10번씩 쓰이면서 경제 위기를 이겨나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부동산 대책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임기 후반부 국정 운영 동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부동산 투기로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면서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고요.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다른 주제보다는 비중이 좀 크지 않았습니다. 작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남북관계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반영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라면서 진단했고요. 그러면서도 철도와 도로협력, 남북국회 회담 이걸 기존 제안을 거듭 언급을 했고 국회를 향해서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달라.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제도화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예,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과제도 많았는데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같은 일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야당 협조를 구하고 이런 얘기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예. 게 오후 3시 반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서 있던 정모 씨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신발은 맞지 않았는데 경호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신발을 던졌다라고 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폭행죄로 체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호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접근이 안 됐어야 되는데 그 국회 앞 계단, 예. 본청 앞 계단까지 접근해가지고 신발을 던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내가 문제가 좀 있네요. 네, 예. 그렇게 보이고요. 아울러 통합당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연설에 대한 입장도 나왔는데 모든 것이 국회 탓, 야당 탓이라고 들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앞서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176표를 얻은 전해철 의원이 정보위원장에 당선이 됐는데요. 전 의원이 소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 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혁 개편을 단행하고 국내 정치와 완전히 절연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진정한 국정원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표결에는 통합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불참했고요.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투표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자, 보면 이게 정보위원장이 선출되면서 그러니까 통합당이 생각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이왕 다 상임위원장 줄 거라고 했으니까 다 주고 이제 우리가 인사청문회 등등을 통해서 여권의 여당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이걸 파헤쳐 나가겠다 이런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논란이 있는 게 한겨레에서 계속해서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의혹 보도를 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악의적인 오보다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세운 신생기획사 노바운더리가 국방부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알렸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말 들어보면 한겨레 신문의 삼점검 수여식 등과 관련한 보도는 오보이자 왜곡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신문 보도, 한겨레 신문 보도 좀 보면 국방부가 노바운더리에 지난 2018년 1월 진행된 진급 장성 삼점검 수여식 행사 용역을 맡길 당시에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 유해 봉환식 행사 수주 과정에서도 제안서 등의 근거 자료가 남겨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뭐냐면 2018년 당시 진행된 수여식 행사가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이 삼점검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대통령의 일정 조정과 진급 일정 같은 요인으로 실시 9일 전에 결정이 됐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국방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준비가 안 된 거였죠. 그러니까 관련 예산이 없던 국방부는 행사 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고 일단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인데 행사 종료 후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집행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산을 다 짜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청와대가 해명을 한 겁니다. 또 노바운더리를 왜 선정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긴급한 일정 확정에 따라서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행사 경험이 있고 이 수여식의 새로운 컨셉과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서를 선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감사 결과 여러 가지 비리가 나왔네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교육부가 지난 14일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연세대 교수 한 명이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또 이 딸에게 A+ 학점을 줬습니다. 딸한테 이렇게 학점을 안긴 거고요. 그리고 이 연세대 대학원 입학 전형 서류 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은 2016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 A씨를 경영학과 일반 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 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 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연세대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총 10억 5,180만 원을 법인카드 사용했는데 예.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서 1,669만 원, 골프장에서 2억 563만 원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2억 이상 사용했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사용한 거죠. 예, 연세대 학생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게시판에 계속 올려서 해결책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를 올리고 있고요.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윗분들이 여가 생활과 쇼핑에
이 돈을 사용했냐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샵 0945 유료 문자로 이동인 뉴스 정면 승부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기프티콘 2매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3442님, 이동영 작가님 일 때문에 본방은 잘 못 듣지만 나중에 YTN 라디오 앱이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매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은 못하겠지만 이동영의 보이는 라디오를 좋아합니다. 고맙고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02로 시작된 전화가 와서 어제 라디오 뭐 들었냐고 하면 YTN 라디오 이동영 뉴스 정보승부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부 순서 끝나고 2부 정면 인터뷰 코너로 돌아옵니다.